신화를 쓴다, 신화를. 그럼 제가 또 맞히면 바로 녹화가 끝날 텐데요. 네, 한 문제 더 있어요, 저희. 한 문제 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 경험상 저는 그 예전에 뜨거운 밥을 그냥 삼키다가 한번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뜨거운 밥이. 네,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기도가 든 거야? 아니, 가슴이 너무 뜨겁더라고, 1시간 동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 화면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던져서 받아먹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액션이. 보통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던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땅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땅콩이 이 식도로 들어가면 잘 안 녹아요. 쉽지 않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땅콩, 캘리포니아산 땅콩으로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산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호주산이나 여기 달라. 국내산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땅콩! 심심풀이 땅콩. 정답은 땅콩! 이게 뭐야? 아니, 그나저나 참 우리 박희순 씨 눈치 없이 잘 맞히네요. 설마 혹시나. 벌써 지금 몇 번째예요? 저 혹시 그런 네. 사고를 당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 예전에 그 뜨거운 밥 하면서 실려가지고 명절에 이번에 받은 그 선물들 많으실 거예요. 견과류. 몸에 좋다 그래서 많이 먹고 정말 심심할 때 TV 보면서 많이 먹거든요. 그럼요. 털어서. 조심해서 안주로도 드세요. 많이 집어먹고. 엄청 먹지. 그렇죠. 예.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넘버 1. 정답은 바로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기도 걸림 사고 및 폐흡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물질로는 사탕, 장난감, 작은 클립, 또 돌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땅콩이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이물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한 병원에서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수술을 받은 어린이 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삼킨 이물질이 땅콩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고 땅콩을 포함한 호두, 잣 등의 견과류는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땅콩이나 견과류가 유독 폐로 흡입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먼저 크기와 모양 때문인데요. 대부분 크기가 작고 둥글며 특성상 기름기가 많아 미끄럽기 때문에 순식간에 기도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 거기다 미끄러운 특성 때문에 기침을 해도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폐까지 흡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내시경을 통한 수술 과정에서도 땅콩을 잡지 못해 의사들이 곤란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정도. 보이긴 보이는데. 야, 저거 어떻게. 이런 땅콩, 호두, 잣 등의 견과류가 폐로 들어갔을 때 다른 음식물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땅콩 등이 정상적으로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소화액 속의 지방을 녹이는 성분 때문에 쉽게 분해가 되어버리지만 기도를 통해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분에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오랜 시간 폐 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작진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흡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땅콩과 호두, 해바라기 씨, 잣, 대두와 옥수수알 등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용액의 산성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pH 측정기인데요. 먼저 한쪽 비커에는 폐 속을 가정한 중성의 물을 그리고 다른 컵에는 위액과 비슷한 농도의 염산 용액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물과 염산 용액에 각각 땅콩을 넣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0시간) 후 가장 눈에 띄는 건 염산 용액이 물과 달리 뿌옇게 바뀌었다는 것. 먼저 염산 용액에 담궈두었던 땅콩을 꺼내 눌러보니 염산의 지방이 분해되어 쉽게 으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폐 속과 비슷한 환경인 물속에 담겨있던 땅콩은 10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딱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찬가지로 호두도 10시간이 지난 후 꺼내서 으깨보니 염산 용액에 들어있던 것은 지방이 모두 빠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것에 비해
폐 속과 비슷한 물에 넣어두었던 호두는 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밖에 준비해두었던 해바라기 씨를 포함해 배두, 옥수수알, 잣 모두 위액과 비슷한 염산 용액에서는 쉽게 분해된 반면 폐 속과 같은 중성의 물에 넣었을 때는 여전히 딱딱하게 유지되었는데요. 이렇듯 기관지 등에서 녹지 않고 남아있던 땅콩 등의 견과류 때문에 폐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거나 땅콩 속에 들어있는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견과류 외에도 딱딱한 과일이나 과일의 씨앗 등도 폐 속에서 녹지 않고 심각한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원래 음식물이 들어오면 기도는 폐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닫히고 식도만 열리는 것이 정상. 또 간혹 땅콩 같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몸은 기침 또는 구역질을 일으켜 자연적으로 이물질이 빠지도록 하면 만약 기도에 걸려 호흡곤란, 질식을 유발할 때는 하임리 요법 등을 활용해 강제로 이물질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음식물이 기도나 폐로 흡입되는 사고는 원래 씹는 힘이 약하고 후두의 기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3세 이하의 영아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상의 연령층에게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건강한 성인들은요, 인후두의 구조와 기능이 발달돼 있고요. 반사 능력이 강해서 기침을 통해서 이물이 폐까지 유입되기 전에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폐까지 이물이 들어가는 사고가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7세 이전의 이제 아동들은 인후두의 구조와 기능이 떨어져 있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도요, 인후두의 구조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흡입 사고가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이 폐로 들어갈 경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가장 주된 증상은 수시로 기침이 나고 감기나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쎄쎄 가릉가릉하는 거친 호흡이 들리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난 후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물질 폐흡입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만약 이물질이 폐 안에 있는 채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치명적인 폐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 가래가 심하게 나오며 기침을 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심각한 폐렴 증상으로 그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물질 기도 흡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씨가 있는 음식을 절대 근처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반드시 입 안에 있는 음식물을 꼭꼭 씹어 모두 삼킨 다음 웃거나 말을 하도록 하고 음식물이 입안에 있을 때는 웃어서는 안 돼. 누워서 음식을 먹다가 기도로 넘어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앉아서 드셔야 돼. 반드시 바르게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음식물을 던져서 받아먹는 등의 장난을 치는 것도 절대 금물. 위험한 거네요. 저 많이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놀래키거나 저런 장난도 많이 하는데 안 돼. 안 돼. 갑자기 말을 거는 것 또한 음식물 폐흡입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기침이나 구역질을 한 후에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폐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영양 만점의 음식